참 수많은 이야기가 소원된다. 도서관에서 이렇게 탁 이렇게 서서 이렇게 책 읽는 모습들은 누가 그렇게 서 있어도 되게 지적이고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요, 다양한 이야기가 존재하는 서울의 도서관을 찾아갈 예정인데요. 이용훈 도서관 문화비평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그 여러 비평가가 있는데 저는 도서관 문화비평가라는 말은 처음 들어봐요. 네, 저도 처음 들어봐요. 예, 조금 좀 생소한데 예. 도서관 문화비평가는 어떤 건지 좀 구체적인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한 40년 도서관 사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후반기 한 20년 동안 지금 도서관 관련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도서관에 관한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한 비평 같은 걸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사서라고 그러니까 좀 낯설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비평가라는 거를 사용해서 앞에다가 도서관 문화, 그러니까 도서관에 대해서 비평하는 사람 이런 뜻으로 제가 도서관 문화 비평가라고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네. 나는 뭐 도서관 비평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도서관 다니면서 이 도서관은 이 도서관에 책이 너무 없어요. 왜 이렇게 지저분합니까? 뭐 의자가 그런 이게 거는 뭐야? 아닌 뭐. 거죠. 네, 그렇게 예. 말씀하시면 저는 왜 그런지를 설명해 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네. 비평가입니다. 예. 네. 이용훈 비평가님도 30년이 넘는 시간을 도서관과 함께 보내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특별히 기억나는 추억이 있을까요? 한 가지 생각나는 건 제가 이제 도서관 사서를 처음 하게 된 때가 대학 도서관인데 네. 거기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책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오더니 이렇게 책을 이렇게 쭉 내밀면서 빌려달라고 그러면서 거기에다 100원짜리 하나를 이렇게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100원? 그래서 아니 학생이 이게 왜 100원을 올려놓으셨어요? 그랬더니 혹시 이 책 빌려가는데 100원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책을 이렇게 돈을 내고 빌려가야 된다고 이제 생각. 우리 예전에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도서관 들어갈 때도 돈을 낸 적도 있고요. 또 도서대점이라고 해가지고 돈 내고 그렇죠, 책 빌려본 그렇죠. 적이 예. 있었죠. 그러니까 아마 학생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00원을 딱 올려놔서 제가 이렇게 책을 딱 보니까 100번대 책인 거예요. 어머. 100이라고 이제 라벨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100원이라고 생각을 했군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100원을 그래서 100원 아니냐고. 그래서 아니 근데 그동안 보니까 여러 권을 빌려간 거예요. 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동안 빌려간 책이 어떤 거냐면 000이 어머. 붙어 있는 도서관에서는 그걸 총류라고 하면서 이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 000을 빌려간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거는 무료구나 무료구나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했군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용기를 내서 처음으로 이제 100원을 좀 올려서 그래서 사실은 도서관은 다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도서관은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비용을 내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용기를 가지고 네. 언제든지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학생 지금은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도서관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이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네. 자, 오늘 처음으로 떠나볼 곳은 어디입니까? 예, 오늘은 그 여러 도서관들 중에서 서울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종로도서관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종로. 예, 제일 오래된 역사를 가진 종로도서관이 서울에 있어서 그 도서관부터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요즘 뭐 날씨 너무 제가 좋잖아요. 갔을 때 막 꽃이 피던 때라서. 네. 야, 종로 도서관 가는 그 길이 참 아름답네요. 종로 같지가 않아. 예. 네, 여기 사직공원에 같이 있어서 인왕산 위치고요. 야, 그럼 또 책 읽고 또 나들이 하기도 참 좋으네요. 네, 전망도 아주 좋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도시의 도서관 문화를 탐구하는 메타사서 이용훈입니다. 앞으로 도시 바나다를 통해 도서관이 도시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로마의 정치가이자 연설가인 키케로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정원과 서재를 가진다면 당신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는 사실 정원과 서재를 갖추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공원과 도서관을 잘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도서관을 그러네요. 잘 활용하신다면
여러분 각자의 서재를 가지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 인환상자락의 그 기운을 받아서. 100년 됐다고 저렇게 계단을 네. 저는 사실 솔직히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종로도서관이요. 저기 바로 앞에는 어린이 도서관도 있거든요. 서울에서 또 제일 오래된, 제 70년대부터 있었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가족들이 네. 뭐 주말에 쉬는 날 함께 가기 딱 좋은 곳이네요. 그러니까 종로도서관도 가고 바로 앞에 또 어린이 도서관이 있어서 네. 어린이들도 걸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종로도서관이 작년 11월 27일 개관 100주년을 맞아 와. 설치한 기념석입니다. 종로도서관은 1920년 일제강점기 시대에 종로구 치운정에서 처음 문을 연 이래로 탑골공원으로 자리를 옮겨서 와, 어머, 1968년에 탑골공원에 있었던 이 사직공원 자리로 옮겨서 지금까지 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이 역사만 긴 것이 아니고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 한국인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인 사서들이 중심이 돼서 서비스를 해왔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공간이네요. 예. 지금은 이제 계단에 이렇게 역사를 좀 보여줄 수 있게 전시를 조금 예. 해놨어요. 이걸 좀 꼼꼼히 살펴보면은 한국사를 또 우리가 또 볼 수 있겠네요. 네, 도서관을 중심으로. 와, 이런 게 아직도 남아있네. 이 정집편 예전에 책 등에다가 글씨 쓰느라고 참 고생도 많이 했는데. 이 넘버링도 책 새로 들어오면 참 그 도장 찍느라고 전기펜, 헐도 넘버링. 없지만 아, 넘버링 예전에 봤어요? 쓰던 거. 저런 거 예. 기억나시나요? 와. 요즘에 이런 거 안 써서 아마 모를 텐데. 북카드. 예, 제 책 그때는 책 대출할 때 이제 네. 손으로 써가지고 오래된 책 3권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는데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지정이 됐는지. 구 경성도서관에서 1920년 개관 이후에 수집된 장서인데요. 대한제국 제2대 순종 황후인 순정효 황후의 친가소장본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책이에요. 이번에 그 지정된 고문원은 서울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역사적, 학술적, 또 예술적으로 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아서 지정됐고요. 이 책들은 서울시 공공도서관에선 최초로 3책의 지정문화재를 소장할 수 있다는 데가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예. 근데 도서관이 오래된 만큼 예. 그 책 말고도 유인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말 출판이 원활하지 않던 해방 전후 시대의 구한국서를 많이 소장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희귀 아동서인 사랑의 동무나 어린 독본이나 이런 책들은 전국 유일본으로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일제시대 강점기에 서울에서 발간된 일간신문인데 최남선이 편집한 시대일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이후에 중의일보나 옛날 신문이에요, 옛날 중앙일보, 신문. 옛날 신문에 읽을 글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 예. 당시 조선이나 동아일보에 대항해서 값싸고 좋은 신문을 만들자는 취지로 간행을 했고 구 일서 중에서 좀 특이할 만한 자료는 조선 총독부에서 전국 5만 분의 1 지도를 만들었어요. 또 1920년대 그 전국 13개 시도의 지리적 특색을 통계 자료 수치를 해서 만든 한국 지지 자료라고 있어요. 이거는 전국의 지자체나 이런 데서 역사서나 뭐 지리서 이런 자료들을 발간할 때 굉장히 널리 활용하고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이용자들이 이런 책들을 직접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고문원은 전문 수장고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어요. 대신에 학자나 서지학자나 연구자들은 이제 공문으로 신청을 하면 열람을 가능하고요. 일반인들은 저희가 현재 한 7,600권 정도 원문 디지털화해서 종로도서관 고문원 시스템으로 열람 대출이 다 가능하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전 국민 누구나 회원가입만 하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유형의 주제별로 자료실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 방은 어떤 주제 방입니까? 예, 어문학 자료실이고요. 저희 도서관은 인문사회과학 자료실, 자연정보과학 자료실 이렇게 보통의 도서관에 있는 자료실을 위시하여 아래층에 인왕관이라는 철학 특화 주제 전문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인왕관에서는 철학 관련 도서나 비도서를 집중 수집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서촌 철학산책이라는 강좌나 또 철학자의 서재, 또 그 철든 가방이라든가 이런 철학 관련 프로그램들을 상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도서관이 또 철학을 특별히 주제로 해서 예.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시니까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이용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종로도서관의 자랑을 한번 해주시죠. 작년에 100주년을 맞이해서 조금 의미 있는 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도서관을 좀 설계해보자는 취지로 서울시교육청 도서관 최초로 경복궁역에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독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고요. 또 올해는 우리 한국 근대 도서관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경성도서관 자리에 종로도서관 예터 표석을 설치하려고 신청을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표석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만 남겨준 상태고요. 이곳은 우리 시민들이 마땅히 그동안 좀 향유할 만한 역사적인 공간임에도 좀 널리 안 알려졌던 아쉬움이 있고, 또 우리 도서관이 100년을 이어져 온 그 도서관이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으니까 아마 우리 도서관에 그게 자랑거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그럼요. 자랑하실 만하죠. 우리나라의 사실은 자랑거리인 거죠, 뭐. 그렇죠. 예. 아, 이렇게 참 틈틈이 도서관을 찾아서 책 읽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이렇게 보면은 도서관에 이렇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예, 많이 있습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요새 좋은 프로그램들 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통 무료로 진행이 되나요? 네, 대부분은 무료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몰라서 저희가 네. 활용을 못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럼요. 예. 어디를 막 올라가세요, 저렇게? 저게 오래된 건물이라서 이제 서고가 따로 있습니다. 저기 일반인들은 들어가시지 못하고요. 오. 아까 보여드린 그 옛날 귀중한 책들 네. 이런 거 따로 모아놓은 공간. 특별 허가를 책 받으셨군요. 우리 또 이용훈 역시 선생님이니까. 책 냄새. 네. 네, 저 책 냄새. 이 고서의 냄새, 오래된 네. 헌책 냄새 있잖아요. 네. 난 참 새 책 냄새도 좋지만은 헌책 냄새도 참 좋아. 이렇게 헌책에서만 나는 그 고유의 냄새. 냄새. 이게 이제 그 옛날 책들을 다 이제 소중하게 다루기 위해서 따로 케이스도 다 만들어가지고요. 그 안에 책을 다. 정말 저렇게 보관합니까? 네. 소중해서. 저기 옛날 책들은 다 저렇게, 귀중한 책들은 다 저렇게 보면. 아, 도서관 이용 팁. 도서관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모아둔 곳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잘 이용하시려면 도서관이 그 지식을 어떻게 분류하고 관리하는지를 아시면 참 좋은데요. 그것을 도서관에서는 십진분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십진분류라는 것은 세상의 지식을 10가지 주제로 구분한 건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철학, 100입니다. 그 철학 100. 나는 누구인가? 100원 아까 그거. 예, 그 100원짜리. 시작된 거죠. 200종교로 넘어가죠. 신과 관련된 것들을 탐구하고요. 그리고 나서 300으로 넘어가면 사회과학입니다.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를 이제 탐구하는 거죠. 그 400은 자연과학, 500은 기술과학, 600은 예술, 700은 언어, 800은 문학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900, 역사입니다. 우리 인류가 계속 지식을 확장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하나의 역사까지 가는 지식의 탐구의 어떤 과정들을 분류표에 담고 있고요. 이 9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마지막 모든 것들을 모아서 총류 000번을 부여해서 그래서 아까 000만 빌려갔다. 아까 돈 안 네. 내는. 분류를 잘 이해하시면 도서관은 아주 진짜 효율적으로 잘 꿀팁이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왕관? 예, 저희 인왕산 밑에 있다고 네. 그래가지고 아하. 그 인왕산의 인왕을 따가지고 예. 그
저기가 철학을 전문으로 좀 더 집중해서 자료도 수집하고 프로그램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을 하는 이제 그런 걸 하는 방을 이름을 이제 인왕산을 따가지고 인왕관. 세상에는 좋은 도서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도서관은 바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우리 동네 도서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동네에 있는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시고 그 안에서 귀중한 보물들을 찾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가보지 못했던 곳을 소개를 해주시니까 왜 안 가봤지? 그러니까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작년에 저희 도서관들도 굉장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네. 예, 휴관을 뭐 바로 하게 되고 차츰 저희들도 이제 비대면 형태로 뭐 책도 빌려드리는 방법도 이제 드라이브 스루라고 그래가지고 책도 도서관도. 빌려주고 아니면 배달 서비스도 해주고 진짜 별거- 몰랐어요. 별거 다 배달 있죠. 서비스요? 그런 예. 게 있는지 몰랐네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열심히 이제 시민들에게 책과 이런 프로그램을 전달하려고 그래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프로그램 같은 거 강좌 같은 것도 계속 하고 이제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다시 이제 문을 좀 열어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철저하게 방역하고 그리고 도서관의 이제 홈페이지 같은 데 보시면 이제 안내가 자세히 되어 있거든요. 네. 문을 여는 시간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인원수라든지 뭐 책을 대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확인하시고 가까운 동네 도서관 가보시면 지금도 도서관은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사실 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루 한 권의 책이 내 인생을 바꾼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이용훈 선생님의 인생을 바꾼 좀 인생의 전환점이 된 책 한 권이 있다면 어떤 책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도서관 사서를 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 중에 책 많이 읽는다. 그쵸. 있냐? 그다음에 이렇게 책 한 권을 이제 소개해달라 이런 말씀을 듣는데요. 네. 사실은 그럴 때마다 저도 사서 그 책도 뭐 많이 좀 읽고 했지만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리는데요. 평상시에 아직 안 읽었습니다. 네? 아직 그 추천해 드릴 만한 책을 아직 못 읽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읽으시고 또 왜냐하면 아직은 내 인생을 진짜 바꿀 만한 최고의 책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거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까지도 저도 책을 통해서 많이 좀 뭐 배우고 변화도 했는데 예. 책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저는 지금도 계속 읽으니까 또 추천할 만한 마지막 한 권의 책은 혹시 아직 안 읽은 책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히 읽어서 언젠가는 저도 한 권의 책을 이렇게 추천해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열심히 지금도 책을 읽고 너무 있습니다. 멋진 답을 말씀해 주셔서 감동받았어요. 진짜. 예전에 우리 사실 히딩크 감독이 난 아직도 배고프다. 이거랑 비슷한 말씀이신 것 저도 같아요. 아직 다 못 읽었습니다. 야 이거 좀 써먹어야 되겠네요. 아직. 여기는 딜라이브와 함께 몸 건강, 마음 건강까지 채우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영훈 도서관 문화비평가님과 또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요, 다음 이 시간 더 알찬 정보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